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농지연금용 농지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해서 농지연금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물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린 물건들 중에서 가장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입과 동시에 3억 정도가 이익이 되는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이 경매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농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가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월 26일에 오차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된 이런 물건입니다. 540평 정도의 물건이고 답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6억 정도인데 최저가가 감정가의 40% 정도인 2억 4,800 정도로 떨어져 있는, 너무나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60%까지, 감정가의 60%까지 떨어진 이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최저가가 2억 4,800 정도인데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3억 7,4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공시지가가 최저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저가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1억 한 2천 정도, 2천 이상 정도씩이나 이렇게 낮은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연금으로 농지를 던질 때는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감정가는 보통 공시지가의 1.6배에서 1.8배가 되기 때문에 감정가의 90%를 던진다고 해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 물건을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특별한 원인은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개발 관점에서 장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농지가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개발 어떤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약간 못생긴 땅, 그러니까 이제 반듯반듯한 땅이 아니라 약간 삐죽삐죽한 이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유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사실 농지연금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런 농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뚜렷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땅, 이런 토지를 찾아야 굉장히 싸게 우리가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정말 반듯반듯하고 개발 가능성도 있는 농지는 이렇게 싸게 유찰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연금용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이런 하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농지를 바로 찾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90% 정도를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선택을 하는데, 6억의 90%는 5억 4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5억 4천의 담보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가가 2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3억 정도의 이득을 바로 우리가 매입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수익률이나 가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
월 300만 원이 우리의 사실은 농지연금의 가장 큰 목표인데 월 300만 원은 사실 이 농지로 사실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6년 또는 7년을 기다리게 되면은 이 농지의 연평균 4% 정도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월 300은 6에서 7년 정도만 기다리면은 이 농지로 끝난다고 볼 수도 있는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연금용 농지를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입지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농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밑에도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파란색이 공업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거지역과는 거의 인접해 있다. 그 다음에 멀지 않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농지의 주변으로 이 바로 인접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적도상의 맹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맹지도 물론 농지연금에 포함이 되지만 맹지이지만 사람이 출입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토지 이용 승낙을 받고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전혀 없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 맹지를 탈출할 수가 있다면 대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출이 만약에 된다면 보통은 감정가의 70%까지 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엄청난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없더라도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건을 6년, 7년만 보유한다고 하면은 평생 동안 월 300만 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나의 어떤 지금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일 텐데 이 농지 하나로 월 30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농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유 관계랑 도로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공유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이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 상황은 지금 세로 한 면 가로 열고 불이라고 표시된 거는 세로 그러니까 좁은 도로가 한 면에 대해서 좁은 도로가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로 열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가 드나들기는 어려울 정도로 좁은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경작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이 부분이 보통은 이런 도로조차도 없는 맹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에서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보유하면서 이 토지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촉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은 제한된다. 농지연금용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이다 라는 부분도 개발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농지연금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농지의 가격이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잡아야
우리의 목적인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겁니다.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평당가 기준으로 69만 4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약간 44%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평균 4%로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가격 추세는 계속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농지는 주변에 그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지는 굉장히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는 계속 상승을 하지만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토지 이용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토지 이용 계획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디스코 앱에서 확인한 내용과 비슷하게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그 다음에 하천 구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농지연금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점에서도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을 보게 되면 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농지의 주변으로 도로도 개설이 되고 작은 도로, 큰 도로 이렇게 수립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개발 관점에서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물건이 그거에 굉장히 접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농지연금용으로 이 농지를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감정가가 아까 6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그 농지의 가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 4% 정도로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봐봤습니다. 그래서 5년 후는 지금 7억 3천 정도 되는 거고 10년 후는 11억 정도가 되는 거고 20년 후는 4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4%의 상승이지만 20년 동안 우리가 만약에 보유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43억이 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감정가의 41%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41%로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2억 4,800 정도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고 보통은 낙찰가의 80%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가에서 낙찰가에서 이 대출액을 빼면은 자기 자본이 나올 텐데 자기 자본이 4,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농지를 경매를 받고 나서 그 소유권 이전할 때는 4,900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은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조달을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아까 도로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하게는 은행에 한번 감정을 의뢰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감정가의 7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억의 70%인 4억 2천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 오히려 1억 5천 정도를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추가 대출을 일으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1억 5천이라는 자본을 받게 되고 제가 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들게 되는 이 이자가 있겠죠. 연 이자를 추가 대출액의 6%라고 잡았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 대출의 그 금리가 6%보다는 훨씬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수준이 6%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1년 2,5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고
그랬을 때 추가 대출로 보유가 가능한 기간을 산정을 해보면 이게 좀 잘못 나왔는데 지금 4억 2천 나누기 2,500 정도를 하게 하면은 그 내 자기 자본 없이 이 추가 대출을 통해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한 17년 정도가 나오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 정도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 보유하기 전에 이미 농지연금으로 던질 거기 때문에 보유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무한대로 우리가 이 농지를 자기 자본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해본 거는 뭐냐면 순이익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의 시점에서의 순이익,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대출액을 빼고 그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그랬을 때 매입과 동시에 3억 4천 정도의 지금 이득이 있는 거고 10년을 보유하게 되면은 6억 9천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농지는 시작부터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추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 농지의 가격 자체가 6억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4% 정도씩만 상승을 해도 10년에는 11억, 20년 후에는 43억이 되는 엄청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이 필요 없는 투자고 10년 후의 가격은 1.8배, 20년 후의 가격은 7.1배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복리 개념인 가격은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순이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연금 수령액을 농지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매입과 이거는 지금 담보가치가 5억 4천, 그러니까 아까 6억의 감정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정가의 90%가 담보가치이기 때문에 5억 4천5백이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최저가 대비해서는 2억 9,700만 원 정도의 이득이 생기는 건데 그 농지연금으로 던졌을 때 그 상품별로 예를 들면 종신정액형, 그다음에 수시인출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종신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189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목돈으로 1억 3,600만 원을 먼저 받게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 133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과 동시에 이 정도의 이익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월 300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7년 정도를 보유하게 되면은 그 이자 비용을 포함을 해서 약 한 5.7억 정도의 이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농지의 가치는 오를 거고 거기에서 내가 매입한 가격을 빼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하는 동안에 연이자 6%로 보유하는 동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자를 뺐을 때 약 한 5.7억 정도의 이득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7년 정도 보유했을 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 300을 받기 위해서는 약 한 8억에서 9억 정도의 담보 가치가 필요한데 그 가치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월 300을 종신정액형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수시인출형으로 받을 때는 30%를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1,600을 먼저 받고 210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년 보유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고 경작만 하면은 이런 월 300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올린 물건 분석의 물건들 중에서 농지연금용으로 가장 좋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공시지가보다도 1억 2천 정도가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도시 지역에 있고 어떤 그 주변에 주거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 상업 지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포진해 있는 부분이고, 도로가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지만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가격 차트가 조금 세기 때문에 그 연평균 증가하는 그 가격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가 있고, 이 농지 하나만으로도 월 3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와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건을 좀 보고 실제로 입찰에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